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콜마인의 생활원칙, 한국콜마 핵심 가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업의 핵심 가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콜마의 핵심 가치 4성 5행 중 4성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핵심 가치는 콜마에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핵심 가치 중 5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행은 독서, 근검, 적선, 겸손, 우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5행의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은 올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고 느끼는 대로만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건 사실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5행은 처음 들었을 땐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5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검입니다. 근검을 처음 들었을 땐 종이 아끼라는 말인가요? 아껴서 비용을 절감하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콜마에는 근검 메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상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후에 남은 라벨지 뒷면을 활용한 메모지입니다. 스티커 라벨을 떼고 나면 노란 종이가 남습니다. 그걸 자르고 포장해 만든 이름하여 근검 메모지를 필요한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종이 아끼기라는 직관적인 의미보다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검 메모지는 라벨지를 쓰고 뒷장을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생산성 있는 다른 무언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냥 버린다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조금만 바꿔보면 훌륭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창조성의 개선, 개량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버려져서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생산적인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근검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검이라 함은 돈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을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게 바로 근검의 의미입니다. 자원의 영역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아끼는 것도 근검입니다. 요즘 52시간 체제가 되며 많은 기업들이 워크스마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워크스마트가 근검과 가장 잘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관리,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도 근검한 것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골목에 숨겨져 있는 식당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떡볶이집이 있었습니다. 떡볶이집 주인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즉석 떡볶이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어묵을 잘라서 9가지 양념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집어넣고 계란도 그 자리에서 바로 껍질을 까서 넣습니다. 하루 종일 아주 바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가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떡볶이집 주인은 콜마의 기준으로 근검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실하게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머리가 있냐 없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래 기존 진행 방식은 준비 시간이 9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백종원의 코칭을 받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니 1분 30초 만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워크스마트, 근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느냐를 찾아보고 늘 고민하는 것, 이것을 근검하게 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마의 근검 사례도 보겠습니다. 제트프레스 개발건입니다. 아이섀도우를 만드는 공정인데 원래 하루에 6,000개 정도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린 주문으로 하루 2배 이상 생산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배 이상의 양이라 우선 당장 설비 늘리기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을 들여 설비를 늘리려 해도 추가 설비를 놓을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지만 방법은 2가지 뿐이었는데요. 할 수 있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하지만 못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여기서부터 일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정이고 큰 차이가 없는데 더 높은 생산성을 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존 기계를 활용해 더 많은 개수를 찍어낼 수 있는 흡착기를 개발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들이 수작업으로 하면서 흡착 시 로스가 많았는데 이를 줄였고 품질도 훨씬 표준화되고 일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한 사람이 담당했던 공정을 2인 1조로 교대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효율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65초씩 걸렸었던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됐고 당연히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전체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콜마의 근검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근검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의 딜리전트 이런 의미였다면 이젠 성실함에 스마트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을 아끼자라는 의미에서의 근검입니다. 다음은 적선입니다. 적선이 기업의 가치로 맞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좋은 일 하나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봉사활동은 대부분의 기업이 강조하니까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콜마의 적선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봉사의 차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콜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들이 다수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회사에서도 독려를 하는데 임직원들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 마음가짐이 조금 색다릅니다. 콜마의 적선은 그냥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푼돈을 계속 모아서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서 쓰기 위해 적금을 합니다. 적선도 같습니다. 우리가 푼돈을 모아서 나중에 크게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을 평상시에 계속 모아두면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실용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적선의 목적입니다. 대신에 먼저 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줘야 상대방도 나한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선이 기부하자, 좋은 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금하면 돈이 쌓여서 나한테 너무나 큰 도움으로 돌아오듯 평상시 작은 선들을 쌓아두면 그게 나한테 결국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콜마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적선에서부터 왔다라고 콜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씩 손해보고 양보한 것이 결국 콜마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B2B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빈번히 자료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꼭 거래를 할 테니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위에 보고를 해야 하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주면 좋겠습니다는 등 실제로는 거래를 하지 않지만 자료만 받아가는 곳이 많습니다. 적선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능하면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돼요 라고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고객과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객이 서로 우리 자료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다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주와 덕의 밸런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나 역량,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고 당장 이윤이 안 되더라도 상대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덕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더 넓게 쌓아놔야 나중에 우리 시장도, 우리 고객군도, 우리 가치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적선의 의미입니다. 결국 실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겠다라는 목적이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좋은 일을 해놔야 나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내가 가진 영역 안에서 계속 선을 쌓아가는 것, 고객을 만났을 때,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선을 쌓아두면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믿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가치는 겸손입니다. 겸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콜마 직원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겸손을 강조하는데 우리도 이제 좀 자랑해도 되지 않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겸손의 뜻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겸손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진짜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마의 겸손은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의 저수하심이 아닌 초심불망, 우리가 초심을 가지는 것, 이게 콜마의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콜마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을수록, 즉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수록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변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상이 더 커질수록 오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야지만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콜마에 대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화장품 회사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 콜마는 2008년부터 매년 공장을 건설했고 제약 사업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콜마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하거나 성과가 났을 때 그것을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겸손 철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콜마는 매년 공장을 짓지만 준공식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회사로 발전했어요 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심리라는 것이 질투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겉으로 자랑하는 듯 알려서 주변에 우리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유산자연향 하필 당품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향이 날 것인데 굳이 냄새를 여기저기 풍기겠다고 바람 맞는 곳에 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1등일수록 잘 나갈수록 오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콜마의 중요한 가치, 겸손입니다. 다음 핵심 가치는 독서입니다. 요즘은 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많고 핵심 포인트만 정리된 자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콜마에서 말하는 독서란 무엇일까요? 전과와 학습지, 무엇이 다를까요? 전과는 모든 정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지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콜마에서 이야기하는 독서는 전과식의 독서입니다. 의미를 파악하고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남에게 나의 유식함을 전달하거나 배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즉,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업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장도 있지만 책을 통해,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경험, 성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일 잘 제공하는 것이 전체 맥락을 알려주는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독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콜마는 학습을 통한 성장을 위한 공부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옵티멀한 공부와 사골 공부가 그것입니다. 옵티멀한 공부는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한 정보들을 빠르게 학습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공부입니다. 문제는 직무 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리더가 되려면 단순히 일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사골처럼 푹 끓이듯이 하는 공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콜마는 KBS 콜마 북스쿨이라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연간 6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독서 감상문을 내는 프로그램인데요.
독서 감상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는 책을 읽고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임직원과 공유하며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6권의 책 중에 직무나 전공 관련된 도서는 2권, 나머지 4권은 내 직무와 직접적 상관이 없어도 되고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골 공부입니다. 내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얻고 인문학적 지식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이 자체가 바로 콜마 인재상의 기준 중 하나일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콜만의 직원들은 독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스킨케어 연구소의 박창희님은 2016년에 67권의 독서로 다독상을 수상했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한 권 이상의 독서를 한 건데요. 박창희님에게 이렇게 많은 양의 독서를 한 이유를 물으니 본인은 입사 전에는 화장품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입사 후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권해준 책, 자기가 찾아본 책들을 하나씩 읽다 보니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도 채워지고 자기 성찰도 하게 되면서 독서가 습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책 덕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야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을 읽을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책은 내용도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 책은 읽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은 책이라도 그 책이 다 좋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독서. 이것이 바로 회사에서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가치 우보입니다. 지금까지 쭉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보는 핵심 가치 전체를 아우르고 특히 오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오해의 여지가 있기도 한데요. 바로 소의 걸음이 느리기에 연상되는 이미지로 인한 오해인데 우리 업계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스피드는 벌이라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스피드인가 슬로우인가 이것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주커버그는 굉장히 빠른 판단을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큘러스라는 VR 시장의 회사 매입건인데요. 워낙에 VR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 저 회사를 사고 싶어하는 기업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커버그는 더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 회사가 금요일에 시장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말 동안 검토 후에 월요일에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인데요. 주변에서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오큘러스는 5,600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소송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 회사가 5,600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라고요. 하지만 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5,600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들도 이 결과에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로 가정해서 조금 더 들여다봤었으면 어땠을까요? 꽁꽁 숨겨져 있던 정보도 아닐 텐데 급하게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빠르게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신속함과 성급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결과가 좋으면 신속함이고 나쁘면 성급함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속함은 업무 진행 프로세스를 최소화해서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고 성급함은 개인의 직관, 과거 경험에 기반해 익숙한 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피드를 강조할 때 신속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성급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처럼 자기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익숙한 차를 성급하게 판단해 눈을 치웠던 것처럼 본인이 익숙하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경우, 특히 신입사원들처럼 주니어들은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경험과 식견이 점점 쌓이면서 본인의 직관과 경험이 많아졌을 때 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때 생깁니다. 신속함은 프로세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그 영상의 주인공의 경우 눈을 치우기 전에 한번 오픈키를 눌러서 자신의 차를 확인했으면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프로세스를 거치되 이 프로세스의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스피드입니다. 콜마에서 이야기하는 우보는 천천히 가라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일에 맞는 원칙과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콜마는 스피드를 강조합니다. 콜마가 B2B, ODM, OEM의 강자가 된 이유는 고객이 원하는 납기보다 훨씬 빨리 스피드 있게 맞춰갔기 때문입니다. 우보가 소의 걸음 속도와 같이 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끈기 있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급하게, 급하게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와 원칙을 간과하고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 우보에 들어있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끈기를 강조한 표현이 우보일까요? 사실 말이 소보다 훨씬 빨리 걷고 뛰고 합니다. 말이 수영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나서 가축들이 다 물에 빠졌다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실제로는 말이 죽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얘기가 유명한 우생마사인데요. 소는 원칙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에 잘 맞춰서 움직이는데 말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급하게 움직이다가 물살이나 회오리에 치이면서 체력이 다해 물에 빠집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는 성급함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더 단축시켜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의 수영법이 아니라 소의 수영법을 배워야 한다고 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보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수를 통한 우연한 발견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사실 실패한 접착제였는데요. 하지만 무려 발견 후 12년 뒤에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상품이 되었는데 만약에 끈기 있는 연구와 고민이 없었더라면 포스트잇은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의 끈기로 만들어내는 신약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시간의 법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콜만의 R&D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직하게 소처럼 끈기 있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결과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나 혼자만 끈기 있게 가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보의 핵심 전제는 바로 가치입니다. 혼자 꿋꿋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손을 잡고 너무 경쟁적으로 너무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우직하게 끈기 있게 함께 가자는 의미입니다. 오래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핵심 가치 우보의 실천과 연계된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우보천리 산행입니다. 우보천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같이 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우보천리 산행은 지리산 둘레길을 각 그룹마다 나눠서 걷는 행사인데요. 그렇게 코스를 나눠 걸으며 지리산 둘레길의 모든 코스를 전부 다 돌게 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 나누며 가치의 가치를 일깨우며 우보천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직관적으로 봤을 땐 너무 옛날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검은 워크 스마트, 자원을 아껴서 스마트하게 일하자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적선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선을 잡고 쌓아야만 그게 나한테 나중에 돌아온다 라는 의미이고, 겸손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아야 내 주변에 적들이 생기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내가 다 알아가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던 없던 간에 두루두루 지식을 넓히자는 것이며 옵티멀한 공부와 사골 공부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우보는 바로 끈기 있게 원칙과 프로세스를 지켜가면서 끝까지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컬마의 핵심가치 4성오행의 의미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한국컬마에는 이 4성오행의 내용을 담은 우리의 결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는 한국컬마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매사를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보람의 일터를 스스로 만든다. 이 우리의 결의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조직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조직이 선택한 기준, 핵심 가치, 그 의미를 늘 기억하며 꾸준히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